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존 치료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철물 제거에 대해서 그리고 보철물 재부착까지 치과에서 흔히 하는 진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치아 파절편 제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보철물 제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철물 제거의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일 날 개정된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벌써 3년 전쯤이긴 합니다만 개정 내용에 보시면 간단한 것은 아말감 그리고 복합레진 그리고 괄호 열고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죠. 글래스 아이노머 포함, 그리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그리고 SP 크라운까지가 제거 간단이고 복잡한 것은 캐스팅, 크라운, 온레이, 인레이 또는 브릿지까지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라고 보시면 광중합형 레진이 이전에는 담겨 있지 않았죠. 그런데 광중합형 복합레진 제거도 간단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고요.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실런트 제거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실런트를 제거하면 무엇으로 청구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런트 제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오늘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 보시면 우리가 골드 인레이 하방으로 지금 우식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인레이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골드 인레이 리무버 했다라고 기록하시고 수복물 제거료 복잡을 잘 산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말감 제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된 아말감인 것 같은데요.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아말감 제거한 것은 수복물 제거 간단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일 우측 사진에 보시면 치경부에 GI 또는 레진으로 떼어 놓았는데 그 주변으로 2차 우식이 살짝 진행되고 있다거나 또는 마진 부위가 변색되었다거나 이러한 일들로 해서 치아 색깔과 거의 유사한 이 GI 또는 레진을 우리가 제거하고 다시 충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차팅을 놓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아말감은 막 가루가 날리고 하니까 열심히 적어서 제거했습니다. 또는 인레이, 크라운 제거했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록하지만 치아 색깔과 유사한 GI나 레진은 그냥 핸드피스로 쭉 그냥 갈고 그다음 필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수복물 제거 간단을 차팅도 놓치고 청구도 놓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살림을 잘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철물 제거 또는 수복물 제거라고 하는 간단, 복잡의 수가는 현재 2023년 수가 보시는 것처럼 간단은 1,220원, 복잡은 6,11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5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한 치당 산정이고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같은 치아에 복잡한 제거와 간단한 제거를 동시에 했다면 이때는 복잡 제거만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를 완료하고 레진으로 코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까지 씌워 놓았는데 이 치아가 후에 탈이 나서 리엔도를 하게 될 때 크라운을 제거하고 또 레진 코어도 제거했다. 그러면 크라운 제거는 복잡, 레진 제거는 간단이지만 같은 치아라서 이때는 크라운 제거인 복잡만 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취, 수복물 제거할 때 간단이든 복잡이든 마취를 동반하셨다면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브릿지를 제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지대치는 그대로 다 받아야죠. 지대치, 브릿지 제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에 파닉이 있었다, 인공치가 있었다면 이 또한 하나의 치아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파닉, 인공치가 연결되어서 여러 개가 붙어있는 인공치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묶어서 하나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보시면
4 그리고 6이 없습니다. XX7 브릿지를 제거하게 되면 4와 7 지대치는 당연히 2개를 받고 연결된 인공치 5, 6번은 하나만 인정되기 때문에 총 복잡 3개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x, 5x, 7이니까 이것은 연결된 인공치가 아니죠. 이때는 각각 하나의 치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총 5개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보철물 제거 간단 청구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 엑스레이 찍고 침륜 마취했고요. 그리고 수복물 기존에 떼워져 있던 충전물을 제거하고 오늘 직일 충전 처치를 하고 충전물 연마까지 아주 살림을 잘 챙기셨습니다. 네, 이때 수복물 제거 간단 당연히 청구 가능하다. 기존에 떼워져 있던 것을 제거했을 때 특히 치아 색깔과 유사한 그러한 재료로 떼워진 것 제거료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사례일까요? 어릴 때 떼운 곳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썩은 것 같기도 해요 라는 CC로 내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마취를 하고 그리고 수복물 제거까지 한 다음 보험 재료가 아니라 골드 인레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충전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골드 인레이 프랩이 들어간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골드 인레이는 당연히 비급여 진료이니까 혹시 비급여 진료 전에 시행한 이 수복물 제거료 산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복물 제거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이후에 비급여 진료가 오더라도 제거한 것은 보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 1일자로 개정됐던 내용인데요. 붉은색이 기존에 없다가 2월 1일 날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된 치관 수복물 제거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네, 싱글 크라운이 씌워진 치아를 이를 빼게 되면 이때는 발치만 인정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2020년 2월에 다만이라고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수복물을 제거해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건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제거 후에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점수를 인정한다. 즉 수복물 제거 복잡과 발치를 모두 다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라운이 씌워진 상태에서 바로 발치를 하게 되면 그건 여전히 발치만 산정하셔야 되고요. 제거 후에 안 되겠다, 발치해야 되겠네 라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한 화면을 보시죠. 수복물 제거 복잡을 했더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오스템의 원클릭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청구 가이드가 나옵니다. 동시에 하시면 안 됩니다. 단이라고 하면서 아까 바뀌었던 개정된 고시 내용이 나오죠. 단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가능합니다라고 청구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내역 설명을 기록하셔서 크라운 제거와 발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거 후 상태를 보니까 안 좋아서 결국 오늘 빼게 됐다라고 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내역 설명으로 반드시 기록하셔야만 삭감이 되질 않겠습니다. 내역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복잡 제거와 발치를 그대로 청구하시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삭감이 돼서 나중에 또 재심사 조정 청구라는 아주 불편한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애초에 내역 설명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씌워진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것은 발치만 또는 임플란트 제거술만 청구하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수복물 제거 복잡 청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엔 브릿지 제거인데요. 5X7이라는 3분 브릿지를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대치 5번과 7번이 모두 예후가 좋지 않아서 다 빼게 됩니다. 그래서 수복물 제거 복잡이 3개. 그리고 5번과 7번 발치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5번과 7번 사이에 표시는 파닉 인공치라고 하는 표시로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전자 차트에 저렇게 보여지는 건 인공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치식은 당연히 5, 파닉,
7 해서 3개의 치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대치만 선택하셔서 횟수를 3개라고 청구하시는 일이 없도록 5, 6, 7을 다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내역 설명을 보시면 5X7 브릿지 제거라고 명시를 하고 그다음 발치에도 브릿지 제거 상태 좋지 않아서 지대치를 모두 뺐습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내역 설명을 잘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브릿지 제거하고 잔존한 잔존치를 모두 다 빼는 것은 굳이 내역 설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브릿지 어떤 상태의 브릿지를 제거했습니다라고 내역 설명을 기록하시는 것 잘 하신 겁니다만 필수로 무조건 기록이 꼭 담겨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한때 브릿지 제거와 발치를 했을 때 이 브릿지 제거에 대해서 내역 설명이 없어서 삭감당하는 잠깐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심평원 전산상의 문제였었고요. 지금 현재는 브릿지 제거 시에 굳이 5X7입니다, 뭐 4X6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역 설명은 꼭 안 담으셔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캔틸레버 브릿지를 제거했을 때 횟수 산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 6 그리고 7번이 없는 상태로 캔틸레버 브릿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브릿지를 제거하게 되면 이때는 굳이 2개가 아니라 3개 제거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진은 몇 번일까요? 4X, 6X라고 보시면 4 없고 6 없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제거료를 4개로 인공치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이때는 그냥 4개로 편안하게 청구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보철물 제거 브릿지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떤 게 정답일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X7 브릿지를 제거했다라고 하면 치식은 당연히 5, 7만 선택하시면 안 되고 5, 6, 7을 다 선택하시는데 그 6번을 판이계 상태다라고 요즘 프로그램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판이계 상태인데 5, 6, 7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복잡의 횟수는 몇 개죠? 너무 쉽죠? 답은 3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5, 6, 그 다음 판익입니다. 자, 이것 또한 3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엔 되게 롱 브릿지네요. 전치부 3번에서 반대쪽 3번 지나 5번까지 브릿지를 제거했을 때 개수는 몇 개가 정답일까요? 3 하나 받고 2, 1, 1, 2가 없네요. 그러면 연결된 인공치니까 묶어서 하나 받고 3 하나 또 받고 4번 받고 5번 받고 해서 총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X, 3X, 5X 쉽죠? 답은 6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4, 5X7 브릿지 중에서 5와 6 사이를 커팅하고 6과 7만 제거했다라는 거죠. 즉 4, 5번은 보철물을 그대로 남겨놓고 절단을 한 다음 6번, 7번에 만 제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몇 개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XX7 브릿지인데 이 중에서 6번과 7번 사이, 6번과 7번 사이를 커팅하고 이번에는 앞인 4XX를 제거하고 7번을 싱글 크라운 상태로 남겨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 5, 6 만약에 4번 발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하시게 될 계획이 있으시겠죠? 4XX 제거는 몇 개로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연결된 인공치가 붙어 있다라고 봐서 이것은 2개라고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복물 제거 중에서 브릿지를 제거했을 때 횟수 조금 헷갈렸다면 오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거가 아니라 부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착의 수가는 현재 2,330원, 한 치아당 2,330원입니다. 세멘값 정말 많이 비싼데요. 재료비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가가 상당히 낮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죠? 네, 영구적인 보철물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탈락되어서 다시 부착할 때 산정한다. 재료대는 행위료에 2,330원에 포함되어서 재료대는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우리 치과는 엄청 비싼 시멘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한 10,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이미 비급여 처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멘으로 세팅을 한다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세멘 재료되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급여 처리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멘을 부착할 때 만약에 브릿지가 빠져서 들고 오셔서 부착을 하게 되면 지대치에만 세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대치 개수만 인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XX7 브릿지가 빠져서 왔다. 자, 그럼 붙이려고 하면 세멘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지대치인 4와 7에 세멘을 넣고 부착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2개가 되는 거고요. 3X5X7은 3, 5, 7에 시멘이 들어가니까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치과에서 제작했던 보철물이 아니라 타 치과에서 만든 보철물인데 그게 빠졌다, 탈락했다라고 우리 병원으로 오셔서 붙여달라고만 하십니다. 자, 이때 만약에 붙여줄 만한 상황이어서 인레이가 되었던 크라운이 되었던 붙여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본원에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급여 처리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원에서 했건 타원에서 했건 부착은 무조건 보험 수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 소화 크라운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한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임시치아가 빠졌다. 우리 치과에서 하신 임시치아면 당연히 그냥 붙여드리겠지만 타 치과에서 제작한 임시치아 상태였는데 그게 빠졌어요. 근데 그 치과가 오늘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치과로 오셔서 임시치아만 좀 붙여달라, 불편하다라고 오셨을 때 이것 또한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예, 임시치아는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용하시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급여 영역에 포함된 거죠. 예를 들어 타치과에서 50만 원에 구치부 크라운을 하시기로 했다면 이 임시치아 만들어드리고 붙여드리는 건 다 50만 원이라는 보철 비용에 포함된 그 과정 속의 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급여의 진료의 영역이고 이 환자분께서 우리 병원에 와서 임시치아를 부착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비급여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나요? 라고 질문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것은 병원 내부에서 비급여니까 수가를 정하셔서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그것은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15번에서 23번까지의 롱 브릿지인데요. 지금 인공치는 이렇게 파닉이라고 해서 P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거와 부착의 횟수를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만약 브릿지를 제거하게 되었다면 보시는 상황에서는 몇 개가 될까요? 네, 5, X, 3, XXX, 2, 3이 되니까 제거는 횟수가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착은 세멘이 들어가는 지대치만 인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개죠? 5, 3, 2, 3 해서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식은 어떻게 입력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보철물 재부착 시에는 지대치만 선택하셔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파닉으로 표기를 하신다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파닉은 재부착에서 개수를 빼줍니다. 자동으로 4개라고 표시가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철물 재부착 청구 사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유치입니다. 84번인데요. 84번이 떨어져서 왔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치 크라운이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재부착 청구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치과에서 만든 임시치아인데 떨어졌습니다. 라고 왔죠. 붙여줄 수 있나요? 그 치과 오늘 쉬는 날이래요. 라고 내원하신 신원입니다. 임시치아 부착은 보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지금 원클릭의 전자차트에서는 비급여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가를 정하셔서 수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 케이스는 4월 3일 날 46번인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치식은 임플란트 치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임플란트 치아의 그 크라운이 빠져서 부착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홀을 메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철물 재부착과 홀 충전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청구하시고요. 팔리싱도 하셨다면 충전물 연마까지도 동시에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역 설명에 임플란트 보철 재부착하고 홀 충전까지 시행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상병명은 보시는 것처럼 T85.6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무방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청구 오류 사례 어떻게 잘못하셨을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월 28일 날 보철물 재부착을 하셨습니다. 46번. 그리고는 보철물을 재부착해 주고는 무엇을 하셨죠? 교합을 맞춰주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탈락된 보철물을 붙여드리고 나서 꽉꽉꽉 씹어보세요. 교합지를 물려서 환자에게 씹어보세요 하면서 높진 않으신가요? 라고 해서 교합을 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만 보철물과 연결된 당일날 세팅하면서 교합을 맞춘 것은 당연히 청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교합 조정술은 청구를 하시면 안 된다. 차팅은 하실 수 있지만 보험 청구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보철물을 재부착하고 또 어떤 진료를 같이 하셨나요? 같은 치아에 지각감인 처치를 하셨습니다.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했다라고 내역 설명을 넣으셨는데 우리가 인레이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또는 그 생활치에 프랩을 하고 세팅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많이 싫어하시니까 지각과민 처치 약제를 좀 발라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팅하면서 지각과민 처치를 동시에 하는 것은 당연히 보철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과민 처치는 보험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치아 파절편 제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치아 깨진 조각을 제거하는 것이죠. 네, 한 치아당 1,01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5번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셔서 오셨는데 보니까 이가 이렇게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조각만 제거하는 것을 치아 파절편 제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걸 제거하면서 너무 아프시면 마취를 동반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파절이 되었나를 보기 위해서 방사선을 찍으셨다면 이 또한 청구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 파절된 조각만 제거한 다음 잔존한 치아가 신경을 건들면서 깨져서 엔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당일에 깨진 조각을 제거하고 신경치료인 발수가 들어갔다면 이때는 각각 100%를 동반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깨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깨진 조각만 먼저 드러내고 남은 치아도 오늘 온전히 다 발거를 했다면 이때는 깨진 조각만 제거한 것은 별도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발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걸로 보아 발치료만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구 사례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15번이네요. 엑스레이를 찍고 침륜 마취하고 치아 파절편 제거를 했다라고 돼 있고 처치순번 두 번째에 발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네요. 파절편 제거하고 오늘 신경치료가 들어갈 땐 각각 인정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파절편 제거와 발수는 청구가 된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CC가 오돌뼈 먹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라고 오신 거죠. 오돌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고 깨진 조각을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깨진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서 살짝 좀 부드럽게 다듬어드린 그라인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경치료가 들어가야 돼서 일단은 임시로 약만 메운다거나 또는 치수의 일부만 제거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파절편 제거와 보통 처치도 같이 청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크라운 랭스닝까지 미리 다 하셨다. 모두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청구가 잘못된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치근단을 찍고 마취를 한 다음 치아 파절편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남은 치아를 모두 뺐습니다. 왜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이었기 때문에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치아 파절편 제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보철물 제거, 그리고 부착,
그리고 이 깨진 조각을 제거하는 치아 파절편 제거까지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